오늘은 우리 아주 이쁜 아가씨들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뻐지는가? 그게 제일 주제지 뭐예요. 왜냐하면은 미에 대한 욕구는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가만 보면은 자세히 보면 이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 개성대로. 근데 이 예쁘다, 아름답다 이 말은 그 생김새 하나가 윤곽을 뚜렷하게 줄 때. 그죠? 그 눈은 눈대로, 눈썹은 눈썹대로 이렇게 윤곽을 뚜렷하게 줄 때는 다 이쁜데 언제 미운 얼굴이 되느냐. 부어버리면 그 윤곽이 다 한 방에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어떤 아가씨들은 아침마다 이뇨제를 먹어요. 그거 알아요? 부으니까 부기 빼려고 이뇨제를 먹는다고. 그리고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찬물에 씻고 뭐 엄청 호들갑을 떨어. 그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붓는 원인이 뭘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폐 일어나고 경험적으로 저녁에 늦게 먹고 자면 아침에 다 붓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요? 그런 경험 있어요? 오늘 이제 데이트 하려고 딱 잡아놨는데 어제 저녁에 좀 맛있는 거 먹어버렸다. 아침에 일어나면 막 미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다 이제 짜증나고 만나고 싶지 않고 자신감도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문제가 생기는 근원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가장 작은 데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아가씨들이 좀 날씬해지고 싶은데 식욕을 못 이겨.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먹어버리고 또 반대로 어떤 경우는 날씬하게 보이려고 너무 안 먹어가지고 음식을 거부하는 그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어떤 모델들은 그냥 뼈와 가죽만 남아가지고 결국은 젊어서 몸이 완전히 가버리는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몸이 회복되고 이뻐지는 첫째 조건은 여성들에게 수면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미인은 잠을 많이 잔다. 미인은 잠꾸러기. 몇 시에 자요, 아가씨는? 12시면 너무 늦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 안에 노폐물을 이렇게 잘 빼야 되는데 낮 동안 전체 뺀 것보다 밤 동안에 낮에 뺀 거에 10배를 많이 빼요. 근데 그 노폐물을 빼는 시간대가 주로 초저녁부터 12시 전에 거의 대부분 다 빼버려요. 그래서 이게 장기전으로 보면 일찍 잘 때 굉장히 유리해지겠지, 그죠? 저녁에 뭐 많이 먹나요? 술은 뭐 많이 먹어요? 치킨. 사실은 그 광고 모델로 나를 좀 써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치킨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그 치킨이나 이런데 그 광고한 데 보면 젊은 아가씨들 막 모델 삼아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치킨은 주로 단백질이거든. 근데 사람 몸에는 단백질 소화액이
탄수화물 소화액의 10분의 1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몸에 들어간 음식은 소화가 안 될 경우는 썩어버려요. 그럼 저녁에 치킨을 먹으면은 이게 위에서부터 이게 부패가 돼요. 부패가 되면은 그 독성 물질이 뇌를 건드리면 밤새도록 개꿈에 시달려요. 꿈 많이 꿔요? 예. 꿈 많이 꾼다는 사람은 저녁마다 뭐 많이 먹는 사람. 그리고 이 대변이 냄새가 독해요. 썩는 내가 나. 왜요? 소화가 아니면 부패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 저녁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육류의 단백질은 인체에서 소화하지 못한다는 거. 생선도 그렇고. 그러면 그 부패될 때 생기는 황산, 인산, 요산, 이게 부패독, 시체독이지. 짐승이 죽은 시체독. 이런 독소들이 이제 몸에 이제 축적이 돼요. 그래 되면 사람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이 고기 속의 호르몬제의 작용으로 빨리 성숙이 돼요, 몸이. 그래서 이 송아지가 보면은 사람하고 다른 것이 조숙, 조로, 조사예요. 빨리 성장하고, 빨리 늙고, 빨리 죽어버린다고.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게 고기를 많이 먹으면서 뭐 초등학생들도 생리가 있다고 할 정도니까 그죠. 그건 비정상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이뻐지고 싶으면 육류나 생선을 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런 걸 먹으면 이제 배도 차져버리고, 여성들은 다른 데보다도 아랫배가 차면 질병의 기초를 아주 든든하게 놓는 결과가 돼요. 변비는 없어요? 아랫배도 안 차고? 차지요. 이제 아랫배가 차면은 이제 피가 생리기관 쪽으로 많이 못 가겠지, 그죠? 예, 많이 못 가면은 생리불순도 올 수 있고, 호르몬 대사에 일단 이상이 이제 올 확률이 높은데요. 이게 아랫배가 차지기 시작하면은 엉덩이도 차져요. 그래 되면 배꼽 알로는 다 냉해져 가지고 겨울이 되면은 발이 많이 시리다고. 이 피가 배꼽을 중심으로 하체로는 못 가요. 위로만 자꾸 올라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건강을 떠나가지고 추우면 우리가 옷을 자꾸 껴입잖아요. 그래서 내 몸도 찬 부위를 데우기 위해서 지방이 껴요. 털이 없는 짐승은 지방층이 보온제니까. 그래서 돼지는 보면 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겹살 보면 지방이 두껍잖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체에 피가 안 오면 아랫배 엉덩이 쪽으로 지방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아랫배도 나오고 엉덩이도 나오고. 이 아가씨 때는 뭐 그런 대로 잘 조절이 되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 한순간에 이게 증폭돼 버리지. 지금부터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일단 저녁을 굶어야 돼요. 효과는 굉장히 빠른데, 우리가 식사했을 때 식곤증이라는 게 있죠. 피가 전부 위로 몰려요. 그래서 팔다리도 기운이 없고, 머리도 마비가 되고, 눈이 감고 졸려요. 피가 위로 올리니까.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나면은 소화가 안 돼요. 온몸에 피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제 아랫배에 있는 이 대장은 밤 동안에 가장 많이 활발하게 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을 먹어버리면은
소화하기 위해서 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랫배의 피가 위장으로 와버려요. 위장 부위를 중초라 그러잖아요. 아랫배를 하초라고. 그러니까 하초의 피가 중초로 오므로 인해서 아랫배가 차지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때는 머리도 에너지를 안 쓰고 팔다리도 안 쓰고 위장도 비워놓으면은 이 피가 아랫배 쪽으로 다 가버려요. 그때 이제 이 대장은, 위는 소화기관이면 대장은 발효기관이에요. 청국장 아랫목에 띄우는 거나 똑같거든. 그래서 인간의 대장에서 띄워지는 거는 채소나 과일이나 고기가 아니고 주로 곡식이기 때문에 볶은 곡식이나 떡을 잘 먹고 저녁을 굶어주면 이것이 아랫배에서 띄워질 때 6, 70도 열이 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 배가 뜨거워지겠지, 그죠? 그러면서 이 열이 온몸을 타고 순환을 하면서 손발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방법은 아주 쉽고 간단한데 사실은 실천하기 힘들어요. 실천하기 어려운 건 아닌데 친구를 만나면 깨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참 잘한 것이, 만일 저녁마다 고기 먹는 신랑 만나면 이거는 골치 아파지거든.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상대를 고를 시간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남편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고기 먹고 이러면은 그 이세가 또 문제가 생겨버려요. 애 낳아가지고 아토피 생기고 찡찡거리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피는 원래 이제 머리에서 아랫배 쪽으로 이렇게 하체로 이렇게 흘러줘야 되는데 아랫배 쪽이 차서 피가 자꾸 위로 올라가서 머리가 열받아 버리면요, 이 혈액순환이 안 돼요.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은 뇌에 산소 공급도 안 되고 두피의 기능도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머리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리 빠지는데 왜 찬물로 씻게 하게 하는가 하면, 머리 쪽에 어떻게 하면은 맑고 영양가가 풍부하고 신선한 피가 잘 오게 할 수 있을까? 그게 핵심이죠. 남자들이야 뭐 유전적으로 호르몬 대사 이상으로 머리가 빠지지만 여성들은 별로 그런 경우가 없는데, 탈모가 있다면 이 두피 쪽에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추운 겨울에 찬물에다 손 빨래 본 적 있어요? 맨손으로? 처음에는 손발이 시리는데 나중에 손이 어때요? 화끈화끈하게 열이 나요. 차면 차게 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더워도 찬물로 자꾸 씻어주면은 이 찬 걸 데우기 위해서 내 몸의 피가 두피 쪽으로 몰려버려요. 그러면서 혈액 속에 풍부한 영양이 두피로 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될까? 영양이 공급되고 모근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저녁 잘 굶을 수 있겠어요? 뭐 현미밥 먹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흰밥 먹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볶은 곡식을 좀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은, 예, 좋습니다 하고서 먹을 때는 사실 그 며칠 못 먹어요. 근데 사람은 이것을 내가 꼭 먹어야 될 이유를 알 때는 생각이 바뀌어 버려요. 예를 들면은 이 현대의학이 사람 몸에 필요한 영양을 5가지로 나눴어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밥이죠. 비타민, 그 다음에 미네랄이에요. 이 5가지 중에 넘치는 것과
모자라는 것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요즘 뭐 단백질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죠. 넘쳐요. 지방도 넘쳐가지고 혈관에 기름이 껴서 문제예요. 탄수화물, 밥이 부족해서 안 먹나요? 먹기 싫어 안 먹나요? 먹기 싫어서 안 먹어요. 좀. 비타민, 전부 과량 복용이에요. 근데 현대인은 딱 하나 모자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미네랄은 뭔가 하면 우리 몸 안에서 호르몬 대사, 면역 기능을 회복시키는 물질인데 이 사람 몸에 한 90여 종의 광물을 갖다가 미네랄이라고 그래요. 90여 종의 광물을. 그 중에서 86종이 바닷물에 다 있기 때문에 바닷물로 만든 천일염을 잘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아가씨는 싱겁게 먹어요? 짜게 먹어요? 그건 아주 잘하는 거예요. 싱겁게 먹으면 단 것이 자꾸 땡기고 몸이 점점 추워지겠죠. 좀 짜게 먹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네랄이 한 4, 50년 전에 농경사회일 때는 우리나라가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풍부했어요. 미네랄이. 왜 그런가 하면 이 미네랄은 나무든 지피든 모든 것이 타서 재가 돼야만 분리돼 나와요. 재가 돼야만. 그래서 과거에는 농사 지을 때 또 난방할 때 전부 볏짚이라든지 나무를 떼서 난방하고 밥을 해먹고 그 재를 갖다 농토에 갈 때는 이 곡식 속에 채소 속에 미네랄이 풍부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세대는 호르몬 대사가 잘 돼서 아기도 쑥쑥 잘 놓고 젖도 잘 나왔어요. 아가씨는 형제가 몇이? 근데 요즘은 다 아이들 놓는 숫자가 적어요. 놓는 것도 힘들고 요즘 애 하나 낳으면 막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 기적이. 얼마나 힘들면. 그래서 요즘은 가만히 보니까 이 미네랄이 부족해서 오는 병이 전부 다예요. 다른 건 다 넘치는데. 그래서 이 미네랄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딘가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펴봤더니 현미 껍질 부분에 제일 많으니까 현미밥 먹으시오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미밥을 먹었는데 별로 도움도 안 되고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우리가 건강식 하면 채소가 좋다고 먹는데 채소의 섬유질을 소화하는 소화액이 우리 몸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가씨도 생채소는 안 먹는 게 좋겠지, 그죠? 그건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현미 껍질은 채소보다 더 딱딱한 섬유질이다 보니까 우리가 검정살 밥해 먹고 화장실 가보면 그냥 나오듯이 소화가 안 돼요. 하루 종일 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이거는 태워야만이 분리돼 나와요. 요즘 사람들이 왜 커피가 중독될 정도로 마신지 아세요? 커피도 로스팅 하잖아요. 그죠? 볶아요. 그 미네랄을 섭취하는 거거든. 근데 거기는 카페인이 들어있어가지고 각성시키고 흥분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 사람들은 카페인이 든 커피보다는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태우듯이 볶아가지고 그 물을 이제 마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옥수수차다, 이제 엽차다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인 현미 껍질을, 현미밥을 먹을 것이 아니고 밥을 해서 말려서 볶아서 그걸 이제 씹어서 먹을 때 미네랄이 잘 흡수되고 호르몬 대사도 잘 되고 면역력도 높아지겠죠. 요즘은 한 집에 하나 이상 암 환자예요.
한 집에 하나 이상. 그래서 이제 우리 아가씨가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좀 듣지만은 집에 가서 이제 먹는 걸 가만히 보면은 그 엄마가 요리하는 걸 보면요. 이 몸에 좋다고 뭐를 먹으라 해주는 게 아니고 너 뭐 먹고 싶니? 맛있는 거 해줄까? 생각이 좋은 걸 해줘요. 그죠? 생각이 좋은 것이 몸에 좋은 것은 아니다. 진짜 생각이 좋은 것이 몸에도 좋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병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생각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몸에 좋은 음식을 이제 제대로 먹는 게 이제 좋겠다. 어제 볶음국식 먹어보니까 먹을만 해요? 그 공짜는 없어요. 돈 주고 사 먹어야 된다고. 근데 사실은 그것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도 그저 하루에 종이컵 한 2컵 정도, 그죠? 아침, 점심, 식사 때만 먹어줘도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미네랄은 인체 내에서 거의 만들지를 못해요. 뭐 원소 변환 기능이 있어서 합성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고 한 이 90여 종의 원소는 외부에서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천일염이나 볶음국식은 평생을 꾸준히 먹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우리가 음식 외에 따로 먹는다면 힘들지만은 이거는 음식으로 먹으니까 이제 집에서 좀 잘할 수 있으면 만들어 놓고 먹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본인만이 아니고 이제 가족의 건강을 좀 잘 지키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이제 가려고 하는데 위가 막히면 뇌가 막힌다. 학교 공부하고 넷째 시간 마치고 점심 먹고 다섯째 시간에 공부가 머리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 점심 때 위에 음식이 꽉 차 있으면 뇌의 피가 다 어디로 가요? 위로 가버려요. 뇌가 마비가 와버려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굶고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 공부를 해보면은 머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스캐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봐도 머릿속에 그대로 이렇게 다 박히는 걸 경험한다고. 누가 저녁 식사를 안 먹고 사는지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민족이 누구예요? 제일 머리 좋은 민족.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저녁 식사가 없어요. 원래 그 사람들은 저녁 먹으면 옛날에는 성경에 보면 아이들 돌로 다 쳐주겠다고. 그 사람들의 저녁은 해질 때 저녁을 먹는데 해질 때라는 개념이 우리는 해가 서산에 넘어가면서 어두워질 때를 해질 때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태양이 가장 높이 뜬 12시에서 기우는 1시나 1시 반을 해질 때라 그래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 점심시간이에요. 완전히 다르지,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침 한 6시 반이나 7시, 점심 1시, 1시 반. 이때 먹으면 저녁이 없어요. 간식도 안 하고. 그 애들 요즘 학생들 보면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해요, 공부. 그런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만큼 기억에 남지 않고 잘 잊어버리고 그 이유가 대부분 뭔가 하면은 저녁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늦은 저녁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저녁을 자꾸 먹게 되면은 우리가 밥 먹고 뛰어보면 숨차잖아요. 이 호흡은 산소가 들어오는 거는 폐가 기능이 좋기보다는 폐 밑에 이렇게 횡격막이 상하로 풀무질을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은 산소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위장에 음식이 차 있으면 산소가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산소 부족일 때 사람이 느끼는 제일 큰 증세가 뭘까요? 이거 꼭 기억해 보면 좋은데요. 가장 가벼운 증세. 나는 왜 쓸데없는 망상을 이렇게 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살까? 계속 안 좋은 생각을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고 내가 생각을 끊임없이 한다면은 산소 부족이. 그럴 때 있어요. 상상력 계속 나쁜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그것이 조금 더 심해지면 우울감이 와요. 내 세포가 이제 몸에서 세포들이 산소 부족으로 이제는 내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하는 신호를 내보낼 때 느끼는 감정이 우울감이라고요. 근데 그 우울감이 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마감을 젊어서 자살로 맞춰버려요. 근데 사실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밤늦게까지 공부하게 시키고 저녁 늦게 음식 주고 좋은 것과 나쁜 것과 늦은 저녁은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친절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녁에 음식을 먹고 소화불량이 걸리고 그게 부패돼서 열이 나면 그 고통은 또 엄마가 다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취직해서 돈 버는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밖에 없는 내 몸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를 배우는 것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건강을 잃으면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강에 관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요람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될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건강 법칙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 습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상대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래, 오늘 집에 차린 것이 별로 없는데 많이 드세요 하니까, 나는 솥에 들어가는 거는 빨래하고 소죽 내놓고는 다 잘 먹어요. 빨래하고 소죽 내놓고는 다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옛날에는 세제가 안 좋아서 완전히 때를 빼야 될 것들은 양잿물을 넣고 솥에서 삶았어요. 기저귀고 먹고. 양잿물 옷도 그냥 삶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소죽도 솥에다 뭘 해요? 끓여서 줬어요. 집도 다. 그래서 이 음식도 솥에서 요리가 되지만은 빨래도 솥에 들어가고 소죽도 솥에 들어가는데, 이 빨래하고 소죽 내놓고는 다 먹는다는 말은 음식을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있으면 이제 물어봐요. 오빠는 뭘 좋아 그래? 나는 돼지고기 삼겹살이 제일 맛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돼지 몸에 암을 일으키는 기생충이 굉장히 많아요. 이놈들이 들어가면은 우리 몸 근육 사이에 이렇게 딱 집을 짓고요. 40년 이상씩 같이 살아요. 각자의 몸 안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이 우리 아가씨 몸에도 있는데요.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로션 바르고 화장하고 이쁘게 하고 머리 감고 깨끗한 옷 입으면 없는 것 같은데 종류만도 천여 종이 최하 한 사람이 1kg 이상씩 가지고 있어요. 얘들은 내가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 안에서 번식하고 독소를 뿜고 내 몸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육류나 생선은 딱 안 먹기로 결정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결혼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 콩깍지 벗겨지는 것이 얼마 안 가서 이렇게 딱 벗겨지고 보면은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부부싸움이에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같이 마음 맞춰서 잘 살면 좋겠는데 매번 다투고 싸운다면은 정말 안 사는 것만도 못한데 아이는 태어났고 그 아이 앞에서 평생을 싸우면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창피하고 모든 꿈도 깨어져 버리고 고통스러운데요. 부부싸움을 하지 않으려면 이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로 고기 먹는 짐승들은요 사나워요. 그렇죠, 그죠? 포악스럽고 성격이 사나워요. 이 육식 속, 고기 속에 그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은 흥분제거든. 근데 그 아드레날린이 제일 많은 동물 중에 대표적인 게 개예요, 개. 개고기 잘 먹어요? 이거 보면 교회에서 막 복날 되면 개를 잡아먹어 막. 개를 옛날에는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죠. 개는 절대 그냥 안 잡아요. 개를 갖다 몽둥이를 들고 막 온 동네에서 돌아다니면서 개를 후달겨요. 그러면 개가 막 잡히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다해 뛰는 가운데 막 흥분시키는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겠죠. 그 다음에 잡아서 이제 나무에다 목을 매 달고도 몽둥이로 두드려요. 그래서 아주 고통을 줘서 개를 잡아요. 그러면 개가 그 흥분되고 공포심에서 엄청난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고기 속에 점에 들어가요. 그걸 잡아가지고 먹으면서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보신탕 먹었더니 힘난다. 요즘은 그 정도가 아니고 살아있는 놈을 불로 태워가지고 고기를 먹어요. 근데 우리가 이 육식 속에는 거의 다가 흥분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짐승을 흥분시키는 호르몬들이 이제 다 점여져 있기 때문에 육류나 이런 고기를 먹게 되면은 사람이 성격이 포악해진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채소를 먹으면 사실은 성격이 차분할 것 같은데 염소 알아요? 염소? 염소가 성격이 어때요? 염소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깐깐하고 삐딱 쫄아나가. 그래서 우리가 이 생채소를 많이 먹으면 그 채소 속에 있는 기생충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놈들이 몸 안에서 집을 짓고 살면서 독소를 뿜고 배추무 여름에 야적해 놓으면 썩을 때 냄새 독하듯이 그 독성 물질들이 몸 안에서 신경을 건드리면 아주 성격이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죠?
육류나 생선은 사람을 흥분시키고 포악하게 하고 감정의 기폭을 크게 하고, 또 생채소나 이런 걸 많이 먹는 사람들은 아주 성격이 깔끔하고 날카롭고 예민해지고, 둘 다 좋은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에너지원과 좋은 성격을 줄 수 있는 음식으로 택한 것이 곡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을 바꿔보면은 성격이 바뀐다는 거. 사실은 이 곡식을 먹는다는 것은 곡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곡식의 기운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가 공기라 그지요. 땅에서 잠을 잘 때 우리가 지기를 받는다 그래요. 땅 기운. 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곡기, 곡식의 기운을 받는다. 사람은 휘발유 차에 휘발유 엔진에는 휘발유를 넣듯이 인간의 소화기관은 단백질 소화액도 거의 없고 채소, 섬유질 소화액은 아예 제로고, 이 탄수화물, 곡식 소화액이 제일 많기 때문에 항상 이 곡식에 관심을 가지고 곡식을 어떻게 맛있게 잘 요리해서 먹을까, 거기에 핵심적인 포인트를 줘야지. 그거 외에 나는 오늘 개고기가 먹고 싶어. 아가씨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돼지고기 삼겹살, 치킨, 이거 별로 도움 안 되겠지, 그죠? 그래도 담배 피우지 마라 그래도 더 많이 피우듯이 먹지 마라 그런다고 다 안 먹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꼭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은 이제 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보니까 어릴 때는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순간이 잠깐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는 이 시간이 날아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이 내 몸의 생체 시계가 젊을 때와 나이 들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하루살이처럼, 하루살이가 하루 살고 죽지만은 하루살이에게는 그것이 평생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긴 것 같지만은 하루살이 인생같이 어쩌면 아주 짧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하루를 계획 없이 보낸다면은 실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다 좋지만은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이건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젊어서 이렇게 건강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복인 같아요. 우리 딸이 시집갈 때까지 거의 저녁을 안 먹고 가서, 딸이 하나 낳았는데도 거의 걔는 저녁을 안 줘요. 저녁을 안 주니까 애가 잘 웃고 짜증이 거의 없고 이제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 엄마가 그거잖아요.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소원이잖아, 그죠? 지금부터 잘 준비한다면 얼마나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느냐. 이제 빠르면 이제 22이면 시집 가는 거고, 이제 24, 25 그때 되면 거의 다 이제 가야겠죠. 요즘 늦으면은 거의 30대 후반에 가요. 가려면 일찍 가야지. 이제 그 시기가 지나서 자꾸 이제 골리다 보면은 이제 늦어져요.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든지 뭘 할 때 제일 주제되는 핵심이 뭔가 하면
음식 문제를 좀 신경 써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첫 번째 타락도 먹는 것에 타락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선보고 이렇게 처음 만나면은 아주 멋있는 데 가가지고 뭐 되게 고기, 생선 이런 거 나온 데 가는데 다음에 이제 남자친구 만나면은 식당 어디로 가야 돼요? 이리 와야지. 우리 앞으로 이렇게 먹고 살자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건강할 수 있고 결혼해서도 행복할 수 있고 이세에게도 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관심하고 관가하고 넘어가 버려요. 내가 어제 얘기했죠. 돈 지갑을 잃었을 때는, 돈 몇 푼 잃었을 때는 금방 찾고 난리를 지기면서 자신의 인생에 제일 소중한 생명에 관한 것, 양심에 관한 것, 배려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잊어먹어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요즘 세대가.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건강이 소중하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질문 있으면 한번 해봐요. 자연스럽게. 엄마도 아빠도 아픈 데가 없어요? 음식 이제 비만이 오면은 저녁을 먹으면 관상혈관이라서 심장의 혈관이 막혀들어요. 웃으면서 죽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심장 비만이 왔다는 것은 혈관에도 비만이 온 거지, 그죠? 막혀 들어간다는 거거든. 근데 아마 저녁을 굶으면 하루만 해도 이게 확 빠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고, 우리 그 사이트 들어가서 좀 보시고 하면은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가족이 다 건강하면 좋겠지, 그죠? 예. 엄마, 아빠가 우리 따님 말 잘 들어요? 제대로 오셨네요. 혜원이 큰일 했다야, 어머니. 뭐 친구 만나가지고 뭐 다른 뭐 선물하는 것보다도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거든. 그리고 이제 집에 있을 때 가급적이면 양말을 신지 말아요. 발을 보온해버리면 발에 땀구멍이 열리면서 발이 차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슬리퍼 신고 맨발로 다니고 찬물로 자주 씻어주면은 이 머리의 피가 발 쪽으로 많이 와요. 그리고 발 쪽에 피가 내려가면서 이게 순환이 아주 활발해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겨울에 발 시린 것도 없고 몸의 혈액순환이 골고루 되면서 몸도 훨씬 건강해지겠죠. 근데 이제 모든 이런 이제 절제의 핵심은 이제 피에다 초점 맞춰요. 우리 몸은 어디가 아프든 무슨 병이든 피가 몸을 고친다. 며칠 전에 어제 그저께 신문이라 났는데 실제로 사람에게 젊은 사람의 피를 나이 많은 사람의 몸에 넣어주면 젊어진대요. 김일성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우리 몸의 피의 활력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한번 해봐요.